눈발이 흩날리는 작은 시골 마을, 80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한 노인이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30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날짜는 남편이 죽은 1995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25년이었으니까요. 더 기묘한 건 그 일기 속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그녀가 한 말, 오늘의 날씨, 심지어 내일 일어날 일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 여겼지만 일기에 적힌 사건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자신의 장례식 날이라고요.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일기는 누가 쓴 걸까요? 죽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리고 예언된 그날, 정말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윤정자입니다. 올해 81살이죠. 남편 박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0해가 흘렀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한옥에서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죠. 아침이면 마당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안방 장롱 뒤에 숨겨진 낡은 철제 금고였어요. 결혼할 때부터 있던 물건인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죠. 남편이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그냥 방치해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금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금고 옆에 앉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녹이 슬어서 자물쇠가 붉게 변해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어요. 문득 서랍장에 있던 열쇠 꾸러미가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와서 하나씩 끼워봤죠. 7번째 열쇠를 넣었을 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생각보다 별게 없었어요. 오래된 통장 몇 권, 도장,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전부였죠. 통장은 이미 정리된 거라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은 달랐어요. 검은색 표지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에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72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한 해죠. 남편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오늘 광산에 갔다. 정자가 밥을 맛있게 해줬다.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한참을 읽다가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일기의 날짜가 1995년에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1996년, 2000년, 2010년. 그러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어제 날짜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가 오늘 금고를 열었다. 일기장을 발견할 거다. 그녀는 놀랄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남편은 30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어제 일을 일기에 쓸 수가 있나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는 분명 남편 거였어요. 그 특유의 삐뚤한 글씨체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10월 17일. 정자는 오늘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믿어야 한다. 이 일기는 진짜다. 오늘 오후 3시쯤 이웃집게가 차에 치일 것이다. 황당했습니다. 이웃집게라니요? 그 집게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일기장을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기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달려가 봤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울면서 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 치였다고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5분이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기에 적힌 대로였어요. 정말로 개가 차에 치인 겁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내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10월 18일. 정자는 이제 믿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저녁, 낯선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그는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낯선 손님이라니요? 이 마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반신반의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말로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윤정자 할머니 댁 맞습니까? 못 보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죠. 누구세요? 저는 김선우입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서 목사로 일했었죠. 기억하십니까? 김선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해 전 남편 장례식을 치러준 젊은 목사였어요. 그때는 25살쯤 됐었죠. 지금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 김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애썼어요. 일기에 적힌 대로였으니까요. 낯선 손님이 찾아온다고 했죠. 그리고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그쪽이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태수 씨와 관련된 일 말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일기장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설명했죠. 어제 걔가 차에 치인 일, 그리고 오늘 당신이 찾아온 일까지요. 목사는 일기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박태수 씨가 쓴 게 아닙니다. 네? 누군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이 일기는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쓰고 있다니요? 하지만 필체는 분명 남편 거예요. 필체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이 일기는 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요. 그럼 누가 쓰는 건데요? 목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30해 전 박태수 씨의 장례식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시신이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당시 폭우 때문에 무덤이 유실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장례 전날 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어요. 관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시신이 사라졌다니요? 누가 가져간 겁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남자 한 명이 영안실에 왔었어요. 박태수 씨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처음엔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에겐 형제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태수는 죽지 않았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았다고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함께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말렸어요. 소문이 나면 안 좋다고요. 그래서 폭우 때문에 무덤이 유실됐다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0해 동안 남편의 무덤에 절을 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할머니,
이 일기를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금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도요. 열쇠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서랍장에 있던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걸 찾았어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할머니가 발견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일기장을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12월 14일. 오늘은 정자의 마지막 날이다. 장례식이 열릴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12월 14일은 제 생일이에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날 밤, 목사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호하겠다고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 그날 제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긁는 소리 같았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 책상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분명 거실 탁자에 두고 왔는데 말이죠. 다가가서 펼쳤습니다. 새로운 글이 써져 있었어요. 2025년 10월 19일. 정자는 오늘 밤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됐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다. 시신이 사라진 이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기억해라. 네가 나를 묻은 그날을. 나를 묻었다고요? 무슨 소리죠? 남편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광산에서 일하다가 돌에 맞아서요. 제가 묻다니요? 그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해 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죠. 비틀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화가 나 있었어요. 광산에서 해고당한 후로 매일 술만 마셨죠. 그날도 술주정을 부리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고 남편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때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화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기억이 거기서 끊겼어요. 그 다음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광산으로 출근했고 저녁 무렵 사고 소식을 들었죠. 돌에 맞아 즉사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떠올리려 하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일기장을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계속 그날 밤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목사를 만났습니다. 어젯밤 일기 내용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혹시 박태수 씨가 돌아가신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광산 사고였어요. 돌에 맞았다고 들었죠. 그 전날 밤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일기에 적혀 있잖아요. 네가 나를 묻은 그날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자신도 놀랐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무도 할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진실은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시신도 없었는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 말이 맞았어요. 시신이 없었다면 정말 사고가 맞는 걸까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딸 혜진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온 거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혜진아, 어쩐 일이니?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전화를 안 받았나요? 생각해보니 며칠간 전화기를 보지도 않았어요. 미안하다. 정신이 없어서.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혜진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목사와 인사를 시켰죠. 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김선호 목사님이시다. 옛날에 아버지 장례식 때.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요? 응. 무슨 일이세요? 설명하기가 복잡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일기장, 그 안에 적힌 미래의 일들, 시신이 사라진 이야기까지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기를 써요? 나도 몰라. 하지만 일기에 적힌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요. 혜진아, 엄마는 정신 멀쩡해. 그럼 이 일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었어요.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제 이름도 나오네요. 뭐? 혜진이 가리킨 부분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5년 10월 20일. 혜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저녁 그녀도 알게 될 것이다. 일기의 힘을. 무슨 뜻이죠? 혜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날 저녁 혜진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버스가 급정거에 있었어요. 어머, 사람이 튀어나왔네. 운전기사가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혜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니, 혜진은 제 옆에 있는데요? 엄마, 저 사람.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니 혜진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도 비슷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누군가 달려와서 쓰러진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보건소 간호사였어요. 괜찮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요.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더니 혜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똑같이 생겼네. 알고 보니 이웃 마을 사람이었어요. 혜진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마침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거였죠.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일기에 적힌 대로야. 혜진도 이제 믿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일기의 힘을요. 밤이 되자 셋이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목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 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저녁 일도 그래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 시간에 그 길을 건너게 만든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혜진이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김선호라는 이름도 나와요. 목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요? 혜진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며칠 후 날짜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김선호는 아직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날 밤에 진실을 숨기고 있다. 정자는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그저 일기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참 후에야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도 감춰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30해 전 그날 밤, 저는 영안실에 있었어요. 박태수 씨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정쯤 됐을 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씨와 똑같이 생긴 남자였죠. 이미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남자는 제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태수는 살인자라고요.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살인자요? 네. 광산 폭발 사고로 3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박태수 씨 실수 때문이었대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광산에서 해고당한 건 알았지만 살인자라니요. 그래서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결국 시신을 가져가게 내버려뒀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어요? 모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죠. 박태수는 죽지 않을 거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보니 알 것 같아요. 박태수 씨는 육체는 죽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기를 통해서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일기의 예언들이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혜진과 함께 남편이 일하던 광산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폐광이 돼서 아무도 없었어요. 낡은 건물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엄마, 여기서 뭘 찾으려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와봐야 할 것 같아서. 광산 입구 옆에 작은 숙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쉬던 곳이었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침대와 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구석에 작은 사물함이 보였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사물함이었죠.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작업복과 헬멧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오래된 모델이었죠. 엄마, 이거 뭐예요? 아버지 거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자야. 내가 이 말을 녹음하는 건 네가 언젠가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광산 사고로 세 사람이 죽었는데 그건 내 잘못이었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거든. 회사는 날 해고했고 나는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지.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너한테 화풀이를 했어.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너를 때리려고 했지. 그때 너는 화병을 들었어. 날 지키려고. 하지만 나는 내게서 화병을 빼앗으려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목이 부러졌어. 즉사했지. 너는 겁에 질려서 내 시신을 마당에 묻었어. 그리고 다음날 광산 사고로 위장했지. 내가 출근했다가 사고로 죽은 것처럼. 아니에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그랬나요? 정자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너를 위협했고, 너는 정당방위였어. 나는 네가 죗값을 치르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녹음을 남기는 거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네가 떳떳할 수 있도록. 녹음이 끝났습니다. 혜진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거든요. 엄마, 혜진아, 나는 정말 몰랐어.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말했잖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30해 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목사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시신을 가져간 거였군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남자가 누구죠? 아마도 박태수 씨의 형제나 친구였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누군가요? 하지만 남편에겐 형제도 가까운 친구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시신을 가져간 걸까요? 그날 밤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글이 써져 있었어요. 2025년 10월 25일. 정자는 이제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일기장 뒷표지를 뜯어라. 뒷표지를 뜯으라고요? 조심스럽게 일기장 뒷표지를 살펴봤습니다. 가죽이 조금 들떠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손톱으로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작은 쪽지였어요.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에게.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박태수가 아니다. 나는 미래에서 온 너 자신이다. 30해 후 너는 치매에 걸린다.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래서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다. 과거의 너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죠? 미래에 제가 이 일기를 썼다고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2월 14일, 내 장례식 날. 그날 네가 죽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다. 치매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거다.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 혜진에게 진실을 말하고 남편의 시신을 찾아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가 제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군요. 미래에 제가 쓴 거니까요. 혜진에게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딸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안 돼요. 병원 가요. 치료받아요. 혜진아, 이미 정해진 미래야. 바꿀 수 없어. 아니에요.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일기의 예언들은 모두 맞아떨어졌어요. 이것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목사와 함께 남편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쪽지에 힌트가 있었어요. 집 뒤편 언덕 큰 소나무 아래라고요. 삽을 들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소나무는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나무였거든요. 소나무 아래를 팠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니 흰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어요. 남편의 유골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여기 묻혀 있었던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어요.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이렇게 묻어둔 게요. 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사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수습해서 제대로 된 장지에 모시기로 했어요. 며칠 후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과 혜진, 목사만 참석했어요. 이제야 남편을 제대로 보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기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5일. 태수의 장례를 치렀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하다. 하지만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일매일 일기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어요. 제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깜빡했죠.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먹지 않았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혜진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점점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혜진의 얼굴도 가끔 낯설게 느껴졌죠. 드디어 12월 14일이 왔습니다. 제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일기가 예언한 마지막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혜진, 목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지? 엄마 생일 축하해요. 혜진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 오늘이 제 생일이구나. 고마워. 케이크에 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혜진이 행복하게 살기를요.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당신은 정자야.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도 남편과 똑같았어요. 태수? 응, 나야. 말도 안 돼요. 남편은 죽었잖아요. 어떻게? 오래 걸렸지? 30해나. 남자가 웃었습니다. 남편의 미소였어요. 기억나지? 우리가 약속한 마지막 날. 무슨 약속이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자야, 이제 시간이야. 함께 가자. 어디로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왠지 그 손을 잡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혜진이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다고요? 하지만 분명 남자가 서 있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니 모두들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자야, 괜찮아? 나만 보여.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들 너를 붙잡으려고 하겠지. 하지만 넌 자유로워져야 해. 기억의 굴레에서. 기억의 굴레요? 응. 넌 30해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나를 죽였다는 기억 때문에. 하지만 이젠 놓아줘야 해. 남자가 책상 위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일기는 네가 만든 감옥이야. 미래의 너 자신이 과거의 너를 가두기 위해 만든 거지. 하지만 이젠 끝이야. 일기장이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이 써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펜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2025년 12월 14일. 오늘 나는 자유로워진다. 모든 기억을 내려놓는다. 태수도 죄책감도 일기도. 이제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다. 글이 끝나자 일기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붙은 거예요. 순식간에 일기장 전체가 타올랐죠. 엄마! 혜진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기장은 제가 되어 흩어졌어요. 남자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잠깐만요. 딸에게 인사하고 싶어요. 혜진을 안았습니다. 혜진아, 엄마 사랑해. 엄마,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괜찮아. 엄마는 행복할 거야. 엄마. 혜진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비됐어? 네. 우리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마당으로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예쁘지? 네. 이 순간을 기억해. 마지막 기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뒤에서 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딸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쉬고 싶어. 눈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남자와 함께요. 그리고 모든 게 하얘졌어요. 혜진의 시점.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마당에서 눈 속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급히 달려가서 부축했죠. 엄마,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부인, 환자분이 중증 치매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은 떠 계셨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엄마, 나 혜진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어요. 눈이 오네. 네, 눈이 와요. 예쁘다. 네, 예뻐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옆에 모셨어요. 이제 두 분은 함께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 집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타고 남은 재가 남아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재를 모아서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산소에 뿌렸어요. 엄마, 아빠,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려 흩어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김선호 목사를 만났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이제 편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혹시 일기장은 어떻게 됐나요? 타버렸어요. 쟤만 남았어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윤정자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쓸쓸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죽지 않는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쓰일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는 이제 평화로우시다는 거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눈발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안녕히 가세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1년 후, 어머니 기일에 산소를 찾았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묘 옆에 작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년엔 없었는데요. 누가 심은 걸까요? 소나무를 만져봤습니다. 어린 나무였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잘 자라라. 일어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죠. 어머니가 평생을 사신 곳이에요. 이제는 조용히 잠들어 계시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도 마을도 그리고 제 기억 속에도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쓰기 시작한 일기예요. 2020년 10월 14일. 오늘은 엄마 기일이다. 산소에 다녀왔다. 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괜찮다. 엄마는 행복하실 거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예언하는 일기는 아니지만 오늘을 기록하는 일기죠.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일어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기억하고 있어요. 영원히요. 마을 어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아가씨, 어디 가세요? 서울로 돌아가요. 그래요? 가족 산소 다녀오셨나 봐요. 네, 부모님 산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효녀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산소 찾는 이 드문데. 당연한 거죠. 그래요. 부모님은 잊으면 안 되지.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께 인사하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산소가 보였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엄마. 안녕,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